관련해서 유명한 그 살 빼는 그 삭 네. 땡땡 주사. 하자면 사실 저도 한번 진짜? 맞아봤는데 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나안 약국의 김정은 약사입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사님들의 강사. 민망하네요. 강의를 더 많이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약국에 잘 없죠.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요즘도 많이 바쁜데 그래도 온토리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약사님과 나눌 이야기가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아마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숙제 같은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다이어트. 다이어트 고민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약사님도 저는 하세요? 뭐 안 먹어도 별로 살찐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별로 걱정은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전 아니에요. 놀라셨죠? 이렇게 뭔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전 아니에요. 오늘도 365일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실패하고 또 결심하고 뭐 이런 365일 다이어터입니다. 그렇죠?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약도 그만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실제 어떤가요? 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도 있고 그냥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일반 약품도 있고 네네. 또 요즘 뭐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도 엄청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다이어트 하면은 뭐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뭐 되게 다양한 다이어트 방식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이어트 관련된 썰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유 해봤는데 별로였어 아니면 뭐 생각보다 좋던데 이런 이야기 정도는 괜찮지만 네네. 이 우리 좀 잘못 먹었을 때 위험성이 있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전문 의약품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오남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오늘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믿고 맹신하기보다는 네. 뭔가 좀 검증을 해보고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 자체도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다이어트 처방약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 네.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그 나비약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나비약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흔하게 처방되는 그런 약 중에 하나예요. 이 식욕 억제제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나비약 혹은 이렇게 좀 눈사람 모양으로 생겨서 눈사람약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성분명으로 얘기하면 이제 펜터민 그리고 펜디메트라진 이 성분의 두 약입니다. 일단 이 약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복용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는 약이고 요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이름 조금 어렵죠? 흔히 뭐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그렇죠, 많이 맞아요. 이제 하던데. 마약류로 이제 행정상 분류가 되는 그런 약인데 마약류라고 그걸 하면 어떤 먹는다고? 생각이 먼저 드세요? 일단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중독. 그렇죠, 중독. 네. 이 약도 실제로 이 중독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말하자면 의존성이죠. 의존성이 굉장히 이제 심한 약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약으로 인해서 가벼운 부작용이든 조금 심한 부작용이든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손 덜덜 떨시면서 이거 없으면 저 바로 쪄요. 큰일 나요. 근데 보시면 빼짝 말랐어요. 제가 그 약을 드리면서도 저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런 게 줄 게 아닌데 막 이럴 정도로 정말 거의 연예인 뺨치는 그런 몸매 가지고 계신 분도 끊지를 못해요. 강박관념 때문에 드시게 되는 거죠. 안 먹으면 찔 것 같은 불안감 네, 뭐 이런 그쵸, 것들. 그쵸. 그래서 그게 또 불안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모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주 내용은 이 중독이나 불안감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부작용 얘기였는데요. 사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 몸 상태를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네. 흥분된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 약이?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약간 좀 업된 상태가 음. 계속 유지가 되면 입도 조금 바짝바짝 마르고 음. 신경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잠도 안 오고 좀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 당연히 배도 안 고프고 하니까 네. 식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경우는 입이 자꾸 마른다던가 잠이 잘 안 온다던가 혹은 이제 예민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면 우울증처럼 이렇게 우울감이 들거나 좀 자살 충동이 들 수 있거나 이제 점점 더 심해져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인은 그게 이상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면 환각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정도 약이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시판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당장에 중지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흔하게 쓰이고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약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물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그 칼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잘 쓰면 요리할 때도 잘 쓸 수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범죄에 쓴다던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약 자체도 사실 원래는 처방되는 처방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MI라고 해서 이제 체질량 지수를 표현하는데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로 이제 환산하시고 그다음에 내 키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셔서 몸무게 나누기 키의 제곱 하면 이게 이제 내 BMI 수치예요. 네네. 그래서 이 BMI로만 사실 뭐 내가 뭐 비만이다 아니다를 따질 수는 없어요. 똑같은 몸무게인데도 누구는 이렇게 체지방이 많을 수 있고 누구는 근육량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비만도를 측정할 때 많이 쓰이는 게 BMI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BMI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 이상 혹은 내가 뭐 당뇨라던가 뭐 고혈압이나 이런 좀 대사성 질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BMI가 낮은 27 정도 이상일 때 그래서 대사 질환을 가진 27 이상 혹은 정말 비만인 30 이상인 분들에게만 처방이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약을 드시고 정말 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체중 감량이 필요할 때 식욕을 억제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성분 그리고 기간도 사실은 4주 이내로 단기 처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알맞게 정말 원칙대로만 사용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약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오남용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죠? 일단은 뭐 사실 정말 이상적인 유토피아 상태에서는 의사 선생님도 정말 이제 상업적인 부분 없이 상담을 통해서 BMI 수치가 넘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식단과 운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4주 이상 드셨습니다. 그쵸?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처방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다이어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제 상업적인 부분이랑 맞물리면서 이런 좀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조금 처방이 이제 좀 쉽게 이루어지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드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걸 모르고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리고 사실 약국에서도 그냥 말씀드릴 때 입이 마르거나 잠이 좀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누가 이제 이 약은 환청이 들릴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환각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못 먹으니까 사실 약국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뭐 먹으면 100% 나타나는 건 무조건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아닌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얘기를 해드리기가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모르고 시작했다가 그런 중독 상태까지 가게 되는 분들이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작용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 특히나 좀 마르신 분들이 굳이 이걸 드실 필요 없는데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조금 감정 기복이 심하시거나 우울증 약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취약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얘기를 약사님들도 그렇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도 처방하실 때 좀 해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환자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드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라는 평생의 숙제를 끌어안고 살면서 이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살을 빼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렇게 약을 먹고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약간 이제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문가들한테 좀 더 명확하게 좀 상담을 받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약 말고 그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유명한 그 살 빼는 그 삭땡땡 주사. 왠지 이 약을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진짜 광풍이었어요. 되게 많이 난리였어요. 하시더라고요. 고백하자면 사실 저도 한번 맞아봤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받아가시니까 이거 진짜 효과가 좋나 이러면서 저도 받아봤었거든요.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그때도 살도 쪘고 사실 이제 병원에서 그러면 안 되는 정말 상담 잘해주시고 정말 건강을 우선시해서 상담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의약품은 사실 광고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 5+1 뭐 이러고 뭐 전국 최저가 처방 뭐 이런 식으로 이 병원에서 바로 줄 수 있는 주사제다 보니까 네네.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냥 광고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과대 광고, 뭐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것만 맞으면 이거는 또 마약도 아니다. 마약류도 아니고 이거는 안전하다. 심지어 이 약이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원래 개발됐던 주사제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당뇨병 치료제였다니까 뭔가 몸에 더 좋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정말 광풍 열풍 정말 난리였었거든요. 얘 역시도 처방할 수 있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BMI 30 이상,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27 이상, 1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물론 그 이하인 분들이 맞았을 때 효과가 없다기보다 안전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정말 충분한 이 약을 썼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할 만한 효과는 담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빼빼 마르신 분들이 항상 이제 주사제 맞으시고 막 이러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주사제고 아프잖아요. 또 내가 이제 매일 맞는 거고 또 이게 비싸요. 아, 그래요? 비싸요. 한 펜당 되게 비싸요. 근데 이거를 뭐 많이 찾겠어 했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었죠. 그 부작용 같은 건 있죠. 약이니까 물론 있죠. 네. 일단은 그 약 성분 자체로 인한 부작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당뇨 치료제로서 개발됐던 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뇨 치료제로 쓰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식욕도 좀 떨어지고 또 속도 좀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살도 좀 빠지고 해서 요거 이제 살 빠지는 약으로 좀 개발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 말씀드린 울렁거림이라던가, 뭐 요런 설사라던가, 요런 증상들, 그리고 좀 당뇨 치료제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혈당이 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경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식욕 억제제, 네네. 마약류에 해당하는 식욕 억제제에 비해서는 마약류도 아니고, 또 실제로 당뇨가 있으면서 비만이신 분들한테 이점을 갖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좀 좋은 약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얘 역시도 부작용이 있는 약이고 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그래서 갑상선 암이 있으셨거나 가족 중에 또 이제 그 갑상선 관련된 암과 관련된 그런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금기사항이에요. 이 약 자체도 정말 부작용이 있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홈쇼핑에서 그냥 사 먹는 건강기능 식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좀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식품이든 아니면은 뭐 약이든 간에 이렇게 많이 의존을 해서 살 빼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니까 조금 겁이 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왕도는 따로 없겠지만 그래도 좀 건강 상하지 않고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답은 좀 주고 가셔야죠. 이렇게 겁만 주고 가실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이런 좀 이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드리려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정말 교과서적인 방법이 적게 그것뿐이에요. 먹고 운동해라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해라예요. 네네. 조금 이제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보조제 같은 것들 건강기능 식품으로 나와 있는 우리 뭐 가르시니아 성분이나 카테킨 성분이나 이런 것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걔들도 어디 가나 보조제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뭐 쉽게 얘기해서 운동을 해서 10이 빠진다면 보조제 먹고 운동하면 12가 빠져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사실 보조제만 먹고 살 빠지면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진 않겠죠. 삭센다도 맞았는데 안 됐구만. 결국에는 이제 식단 조절하셔야 되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려면 이제 말씀드린 이제 가르시니아 같은 것들 건강기능 식품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해도 이제 덜 부담이 되니까요.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이 잉여가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걸 막아준 게 가르시니아 성분이어서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가르시니아 같은 거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해조류에서
과정에서 뽑아낸 건데 왜 우리 다시마 물에 담가놓으면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액 네네네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불어나면서 위에 포만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알룬정이라던가 뭐 이렇게 약들 제품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좀 내가 식욕이 항상 배가 고파서 문제다. 그래서 좀 포만감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욕 억제제 마약류를 먼저 접근하시기 전에 그런 이제 알긴상 성분의 제품들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운동 하셔야겠죠. 이 식단 조절을 안 하고 운동만 하면 근육돼지가 된다고 하는데 식단 조절만 하면 정말 빽빽 마른 정말 볼품없는 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꼭 같이 하셔야 되는데 운동하실 때는 오메가3 꼭 같이 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게 근육, 운동 이후에 근육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조제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서 결국에는 식단과 운동이 답이다. 라는 이제 슬픈 이제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소개해 주신 그런 성분들이 다 독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적절하게 활용하면 정말 도움을 받는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오남용이 되거나 맞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걸 이제 음. 섭취하게 되시면 그게 굉장히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알고 먹자. 그렇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보조제들 네. 조금 도움 받으시면서 좀 슬픈 결론이긴 해요. 네, 슬픈 결론. 매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래도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니까 그래도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운동만 하면 되겠네요. 네. 언제 오메가3 시작하나? 잊지 마시고. 언제 오늘 당장 시작하냐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좀 건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너무 이렇게 막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석대로 차근차근 한번 가보시죠.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